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 있었네요. 변동성 폭풍이 예고됐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XRP,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 세 가지 코인들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하네요. 먼저 XRP 이야기입니다. XRP가 최근에 2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단기적인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만 기술적 지표상으로 급격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50일 또 100일 지수 이동평균선 간의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고요. 매수세 둔화는 물론 거래량 부족까지 투자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요. 이 XRP는 2달러를 지지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EMA 저항선 돌파에 잇따라 실패를 했고요. 또 중장기 방향성에서 불안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50 EMA가 100 EMA 아래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요. 이 매도 압력이 확대되고 이와 함께 가격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함께 이어졌습니다. 또 26 EMA가 현재 XRP의 가격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만 해당 지표마저 하회할 경우에는 단기 상승 모멘텀마저도 소멸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참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XRP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RSA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는요 49가 되겠는데 이 정도는 중립 수준이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부족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도 변동성 축소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또 어떨까요? 이더리움 최근 1,600에서 1,700달러 구간에서 안정세를 좀 보였죠. 여기서 신규 상승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간 차트상에서 고점과 저점을 점차 높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확인한 것일까 참 궁금하기도 한 장세가 이어진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RSI는 42까지 좀 회복을 했고요. 그동안 과매도 국면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700달러 상단을 돌파할 경우에는 1,900달러까지 다시금 도전할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지코인은 지금 14센트 지지선 거기에서 반등을 한 이후에 17센트 저항선 인근에서 공방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약 1억 도지 규모의 잠금 해제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압력이 조금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RSI는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세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 거래량이 약간 부족해서 확실한 거래량 동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투데이는요, 이 XRP의 기술적 구조가 위험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더리움은 회복세의 초기에 있다. 도지코인은 대규모 물량 해제 이슈로 단기적인 급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궁금한 소식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왜 금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것일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회사의 창립자 겸 CEO인 앤서니 폼플리아는요. 14일 이 금상승률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현 상황과 또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함께 전망한 리포트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비트코인보다 금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현상을 평가를 했고요. 이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기관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은 약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20%가 올랐으니 이 두 가치관의 급락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더 높은 변동성과 또 수익률을 가진 자산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최근 흐름은 정반대라는 것도 함께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가장 먼저 꼽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앙은행의 금 매수 움직임 파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관 투자자의 보수적인 접근까지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봤는데요. 금 매입 규모가 공식 통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금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의 숨은 수요가 금시장을 이끄는 주요 변수다라고 분석을 내렸는데요. 중국의 금 매입, 또 추정치와 보고치, 골드만삭스에서 내린 이야기들에 따르면요. 여전히 비트코인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기관은 비트코인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점도 함께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디지털 금이 아닌 아날로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라는 점도 현재 상황에 한 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금이 먼저 상승한 뒤에 비트코인이 이를 따라가는 흐름이 반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투자자 데이비드 폴리와 로렌스 레파드는요, 이 금이 선도하고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패턴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이번에도 그러한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금값에 대한 연말 목표치를 3,7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금값 전망에 또 따르면요.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그 본질이 사운드머니인 자산은 통화가치 하락 국면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돈 찍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니 화폐의 희소성이 사라질 때 이 희소한 가치는 결국 부각된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